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탈원전 탓에 OECD 주요국 중 한국만 석탄 소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부를 비판하는 핵마피아나 수구보수 자본신문들 모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내건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원전 정책은 전혀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탈원전이 되려면 최소한 원전이 줄어들어야, 완전 폐기되지는 않더라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 아닌데도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탈원전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공격하는 수구보수 자본 신문들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의 소송 사기 의혹, 중앙일보는 조국 후보자 이래도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동아일보 갈수록 수상한 조국 의혹 규명과 추궁 피할 수 없다, 문화일보는 조국 일가 불법 의혹 윤석열 검찰 성의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다른 장관 후보와 달리 정치 권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입니다. 조국의 경우에는 따라서 단순하게 당사자가 조국 당사자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조국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정부 DJ 극일 외교라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DJ 정부 당시는 IMF 회원이 직후였기 때문에 일본 경제협력 필요성 등 지금과는 조건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DJ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에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런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DJ 정부의 외교를 극일 외교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데이터 후진국 탈피할 빅데이터 3법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인정보를 활발하게 이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킹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개인정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건 어느 도단이죠. 홍콩 사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홍콩 사태 악화일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의 핵심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문제죠. 1국2체제의 핵심은 홍콩 주민의 자치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홍콩 주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관련해서 조선일보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가 말이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불황,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이 겹쳐 수출 투자가 감소하고 성장이 하락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조건에서 보면 더 하강할 추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매우 구조적인 자본주의 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설이 얘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경기 후퇴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세계를 덮친 R의 공포,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와 비효율을 혁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1%대 저성장 전망 확산, 투자 어디서 막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 52시간제 보완할 탄력 근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메울 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LG전자는 맥주 시험회를 왜 외국 대사관에서 열어야
했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현행법상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LG전자는 시험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 대사관에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후퇴가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니라 그 반대인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체제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노동자를 장시간으로 내몰고 임금을 깎는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회사가 맥주를 만든다고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북미사일과 막말 도발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반도 평화 해법 전면적 재구축이 필요해졌다. 북평화경제 면박하고 남겨냥 대량 살상 무기 시위, 한반도 문제 파트너는 남조선 아닌 미국 못 받기까지 진정성 알아주겠지라면서 선의에 기댄 환사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응해 왔습니다. 북한은 한미군사 훈련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위한 훈련이라고 단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도발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선인이 환상이니 이런 식의 표현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각각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거 말해야 하는 겁니다. 황교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출범 6개월 황교안 호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당의 5대 실천 목표로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내는 이 슬로건을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네요. 이런 추상적인 구호를 외친다고 정말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 수단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슬로건은 거짓입니다. 가진 자들에게만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란 그렇게 귀결된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슬로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은 상품권 시장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메신저 피싱, 대출 사기,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상품권도 일종의 화폐입니다. 화폐의 발권은 국가적 한국은행만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남발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단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초중생까지 정치 선동 도구하는 좌파단체 반이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면서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초중학생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회가 그렇다는 건지 좌파로서 반이성이라는 건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파가 이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현재의 집회 행태가 과연 이성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